아휴, 인생이 이리 힘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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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서 오셨죠? 부장님? 예, 오시라세요. 예, 오시라세요. 예, 오시라세요. 예, 들어오세요. 내가 요새 힘이 없어가. 지금 뭐, 내가 지금 막 그로케 상태입니다. 예. 어이구, 예, 예, 고맙습니다. 뭐 많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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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명절 가십시오.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은 고신여대 장기식 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저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올해 첫그 정기 세미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구소 25년 첫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4년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사고 70년 병리 관련해서 공부합니다. 학자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올해 첫 장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 또 강의 맡아주신 또 경북대병원 김용진 교수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보건병원 장기식센터 또 이박 소장님 또 참석해 주신 여러 원내 교수님과 선생님들 또 연구관사로 수고해 주시는 문영환 교수님과 서광일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콩팥병리 또 이식콩팥병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탁월한 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사구체 신경 관련해서 병리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먼저 이막 소장님께서 저장을 맡아주실 건데 이막 소장님께 세미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이막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진 교수님 연재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교수님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북대학 졸업하셨고 이제 학위 수련을 다 경북대학에서 마치시고요. 경력은 UCLA에서 신장병리를 이제 연수하셨고요. 또 의학교육에 또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의학교육을 연수하셨고, 네, 복막투석병리도 웨일스 카디프 대학에서 2001년에 하셨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IRB도 연수하셨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또 IRB를 강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또 흥미롭게 제가 들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대학은 저 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수많은 재하들을 가르치시고 또 연구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ASN이 우리 신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크고 광범위한 그런 학회죠. 근데 우리가 여러 분야, 너무너무 광범위한 분야, 네프롤로지 분야의 토픽을 ASN에서 다루는데 병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야 사실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뭐 신장병리는 다른 병리와 조금 다르게 병리의사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임상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상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병리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SN에서 뭐 세계 최첨단으로 요즘 변하고 있는 사구체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뭐 저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요. 아, 상당히 흔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한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그리고 이제 FSCS와 연관된 알포트 신드롬, 멤브라노스 네프로패티가 최근에 그 PLA2R이 양성이니 음성이니 하는 그걸로 자꾸 카테고리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의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병리의사가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임상의사가 더 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했다시피 네 개의 케이스를 다루려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가 스테로이드에 레지스턴트 하거나 뭐 레미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신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안티네프린 안티바디가 나와서 이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게 바이옵시에서 비교적 쉽게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튜머에 관련된 키드니 글로메룰라 디지즈인데 우리가 뭐 제일 잘 아는 건 멤브라노스지 않습니까? 멤브라노스면 튜머 서베이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도 최근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2024년 이번에 ASN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포트, 아까 멤브라노스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그걸 보니까 제가 40분을 하고 뒤에 20분의 질문과 토론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분 동안 요 네 가지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엔티네프린 안티바디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인데요.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냥 61세 올드 에이지의 이디마가 있는 네프로틱 신드롬입니다. 자기가 뭐 다이유레틱스 좀 먹어도 잘 안 빠지고 최근에 이제 약 10kg, 20파운드랑 한 10kg 정도의 웨이트 게인. 근데 크레아티닌 한 1.4 정도 조금 높네요. 알부민 떨어져 있고 하이퍼리피데미아 그리고는 잠깐만요. 이걸 슬라이드 쇼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화면 어떻게 보이세요? 괜찮습니까? 보는데 크게 지장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어졌고 옆에 이런 것도 나옵니까? 예, 옆에 것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냥 하죠. 그게 안 낫겠습니까? 이제 예, 화면 예. 큰 게 낫겠습니다. 예. escape. 어떻게 하지? 여기서 마침 진짜 아니다. 이게 어느 쪽이 돼야 되지? 아까 잘 나왔는데. 예. 이걸 전체 하면은 Shift F5번 누르시면 됩니다. Shift F5, Shift F5, 컨트롤
되네. 네네. 화면 공유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이제. 예, 솔리드 2.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올드 에이지 네프로틱 신드롬인데, 유린 PCR이 14g, 아주 헤비 프로테인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로 이건 CPC 케이스였는데 뭐 임상의사가 나와서 멤브라노스 미니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을 룰아웃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이옵시입니다. 이거 제가 화면 캡처를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퀄리티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강조하는 부분은 셀 정식이 없고 스클레로시스가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LM에서는 뭐 no specific change입니다. 그래서 소위 미니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튜브를 보면 우리 PAS에서 튜브를 보면요. 이런 프록시멀 튜브라는 브러쉬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PS 파지티브로 이렇게 쫙 솜처럼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어큐트 튜블라 인저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큐트 튜블라 인저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브러쉬 보드가 사라집니다. 그런 패턴이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파괴되거든요. 파괴됐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 에피데리얼 셀이 디태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데는 디태치가 됐거든요. 디태치가 돼 있고 디태치가 되면은 프록시멀 튜블은 G 같은 경우는 프록시멀 튜블이 가장 리제너레이션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놓으면은 20분 만에 재생을 한대요. 그 재생의 에비던스는 뭐냐면 요겁니다. 마이토시스요. 이렇게 마이토시스가 있으면 튜벌 인jury를 받았고 리제네레이션한 액티비티가 있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게 있으면 이런 패턴을 보면 우리가 어큐트 튜블라 인jury라 하고 크레아티닌 상승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병리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글로메룰러스에는 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셀 정식 스클레로시스 없고 튜블 인jury가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요. IF를 하면은 미니멀 체인지 올 네가티브잖아요. 이게 네가티브 패턴입니다. 이게 뭐 조금 밝게는 보입니다만 파지티브는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가 포드 사이트가 있는 곳입니다. 포드 사이트가 있는 곳에 IgG가 이렇게 점처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간과했거든요.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이 패턴을 포드 사이트 더스팅, 포드 사이트에 먼지가 많이 끼었다. 이런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저도 이걸 간과했는데 저하고 같이 이거 리날 패톨로지 하는 한만원 교수가 미국 연수를 갔다 오시더니 이걸 자꾸 발견해가지고 이게 엔티네프린을 말하는 그 에비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이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번에 ASN에서 이걸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는 2020년 몇 년 전 CPC에 ASN CPC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보면 이게 안티네프린 안티바디 소위 associated minimal change disease가 됩니다. 알부민 네거티브고 카파 람다에서도 이런 더스트 것들이 좀 나오네요. IgG1, 3, 4 해도 IgG2가 조금 밝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데 더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특별히 IgG2에 많이 나오구나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M에서 보면은 이게 글로메룰러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푸 프로세스가 전부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퓨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푸 프로세스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absence of 뭐 loss of food process라 그러죠. 그 두 말을 그냥 변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 EM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포드 사이트가 그 인지를 받고 푸드 프로세스가 퓨전이 되면서 이렇게 파괴된 물질들이 막 나옵니다. 포드 사이트 푸드 프로세스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걸 저들은 이제 마이크로빌라이 포메이션이라 하거든요. 마이크로빌라이 포메이션이 있으면 푸드 프로세스 퓨전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실은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미니멀 체인지 때 우리가 EM 소견이 푸드 프로세스의 퓨전, 일렉트론 덴시티 디파짓 없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필러스 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미니멀 체인지의 특징적인 EM 파인딩이라 합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많은 기관들이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보다도 포도사이토패틱 디지즈 혹은 포도사이토패틱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미니멀도 되고 FSGS의 Very Early Change이기도 하니 어떤 법적으로 내지는 뭐 이래 뭐 나중에 뭐 용어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포도사이트 디지즈라 하자 이런 말로 많이 쓰는데 같은 말로 그냥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입니다. 같은 패톨로지는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그 다음에는 튜블러 인저리, 그리고 이제 다른 부수적인 좀 소견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면은 안티네프린 안티바디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입니다. 이 사람이 클리니컬 코스가 이렇게 됐대요. 처음에 단백뇨가 아주 심한 그런 액티브 할 때 바이옵시를 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답니다. 그걸 쭉 가서 레미션이 와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테이플링을 했답니다. 하니까 다시 리커했어요. 리커해서 이 빨간 줄은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를 써가면서 리특시맙스를 써가지고 뭐 겨우 조금 그 단백뇨를 깔아앉히고 이런데 컴플리트 레미션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화제가 되는 이 안티네프린을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런 액티브한 그 상황에서는 안티네프린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레미션이 왔을 때는 이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걸로 이 환자의 릴랩스 여부라든지 이런 걸 감별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임뮤노 프리시피테이션으로서 해서 이제 안티네프린이 여기 나오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니멀 체인지는 우리가 네프로틱 신드롬을 만드는 그런 병이고 조직학적으로는 뭐 프로세스 이페이스먼트, 그다음에 IF 네거티브, EM의 노 임문 디파제이트 이런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니멀 체인지의 그 패토피지올로지가 원인이 뭐냐? 우리 T셀 디스펑션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T셀 림포마, T셀 류케미아, 또 핫스킨스 디지즈 이럴 때 미니멀 체인지가 잘 콤바인 된다 해가지고 T셀의 문제가 T셀에 무슨 액션이 있을 거라 하는 이론이 제일 지배적이었고요. 그 뒤로 B셀이 관여할 것이다라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리투크스맙을 쓰면은 이게 잘 들으니까 이거 B셀이 무슨 연관이 있다. B셀을 인액티베이션 시키니까 이게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아마도 퍼미어빌리티 팩터가 있었어. 이게 포도사이트 데미지를 주면서 미니멀 체인지를 만들 거다. 이런 이제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네프린 안티바디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 패토제네시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를 볼 때 이거 이 포도사이트에 더스팅 패턴이 있는가, 미니멀 체인지일 때 있는지 없는지를 뭐 병리 선생님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임상에서도 좀 안 들으면은 이거 그 포도사이트 IgG 한 번 더 안 봐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느냐,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22년에 나왔는 이 하버드 그룹의 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해서 안티네프린을 측정해 보니까 헬시한 경우 30명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컷오프 밸류인데 안 나오고 세 사람 정도가 조금 나오는데 미니멀 체인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컷오프 밸류 이상 되는 게 18사람이나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anti-PLA2R 포지티브인 환자들이 해보니까 역시 네프린은 별 관계가 없더라. 이런 이제 논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60몇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안티네프린 안티바디 포지티브인 경우에 레미션, 컴플리트 레미션 퍼센트가 이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가 좀 안 좋더라. 그냥 컴플리트 레미션 프리, 릴랩스 프리 레이트도 굉장히 낮더라. 이런 걸 해서 엔티네프린 안티바디 어소시에이티드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가 좀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미니멀 체인지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문훈 교수 오고 나서 저들도 이걸 자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뭐 62사람의 미니멀 체인지에서 이 18명에서 나와서 약 한 3분의 1에서 안티네프린 안티바디가 포지티브라는 겁니다. 특히 어덜트였어요. 그래서 소위 성인 네프롤로지스트는 미니멀 체인지가 있더라도 안티네프린 안티바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케이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 미니멀 체인지인데 솔리드 튜머에 관련돼 있는 거. 우리 미니멀 체인지가 이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80세 된 사람이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가 뭐 다이아베티스 있고 이런데 문제는 콜론의 폴립에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있어서 리섹션을 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네프로틱 신드롬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디마가 생기고 뭐 웨이트 게인이 있고 그다음에 유린 단백뇨가 많고 뭐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 이제 바이옵시가 이렇게 뭐 no cellular proliferation 또 no sclerosis요. 그다음에 이제 close 조금 고배율입니다. 고배율인데 메산지움이 조금 익스펜전 돼 있고요. 이게 노인들은 이 메산지움이 익스펜전 좀 됩니다. 요게 젊은 사람 같으면요. IgA 네프로패티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나이 든 분은 이렇게 힐룸 쪽에 스클레로시스 라이크하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FSCS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좀 이런 게 나오거든요. anyway 그냥 미니멀입니다. no cellular proliferation입니다. 그리고 EMS, food process fusion이 쭉 됐죠. 쭉 돼 있고 이 마이크로빌라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뭐 마이크로빌라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thickness를 해보니까 495 나노미터라는데 이게 그 GBM 두께가 한 300 내지 35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 사람 약간 두꺼운 이유는 다이비티스가 있어서 조금 두껍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다른 거는 뭐 별 거 없고요. 미니말인데 이게 프로스테이트 캔서와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솔리드 튜머하고 미니멀 체인지가 류케미아나 뭐 T셀 림포마 같은 데서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솔리드 튜머, 우리 뭐 GI 튜머, 렁 캔서, 뭐 리널셀 CA 뭐 등등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미니멀 체인지가 있는 환자에서 제일 많은 거는 미국 경우입니다. 미국 경우는 사이모마고 그다음 키드니, 렁, GI 뭐 이런데 이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이 뭐냐면 이번 ASN의 주장이 멤브라노스 말고 미니말도 어덜트 경우는 올드 에이지는 튜머 스크리닝 해야 된다 하는 예, 그것을 리코멘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 페이퍼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자기 케이스보다도 페이퍼에 그저 논문에 66개 논문에서 미니멀 체인지에 튜머가 있고 미니멀 체인지 있는 케이스 86개를 해봤더니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타이밍 오브 다이어그노시스가 참 이거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미니멀 체인지가 먼저 진단되는 경우가 40.7. 그 다음에는 네오플라즘 팔로우 다이그노시스 어떤 MCD. 하여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동시에 우리가 바이옵시에서 미니멀로 진단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 미리 캔서가 있어서 되는 경우가 3분의 1. 앞으로 캔서가 계속 추적해 보니까 캔서가 발견되는 것도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한번 봐야 되겠다. 미니멀 체인지도 특히 올드 에이지 때요. 그런 거를 이번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이게 그냥 임면서프레시브 치료, 캔서가 있는 분은 캔서 치료를 하면은 그 자체로도 되더라. 근데 캔서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냥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에도 역시나 MCD하고 사이모마의 경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65세 된 사람이 사이모마가 있어가 네프로틱이 왔다. 그래가지고는 그 치료를 이 프레드니솔론 갖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거를 2020년에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리투크스맙 치료했지만은 그게 리스판스가 안 들었고 그냥 그 미니멀과 똑같이 이렇게 치료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케이스를 또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20년부터 지금 쭉 솔리드 튜머가 미니멀 체인지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급하게 2015년 이후에 경대병원에서 50세 이상에서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로 진단된 156예를 내과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차트 리뷰를 좀 해달라 했습니다. 했더니 5케이스가 이제 암이 있더라고요. 암 발생 심려가 있었어요. 심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멀티플 마일로마, 콜론 캔서, 뭐 블레드 캔서, 뭐 류케미아, 판크레아트 캔서, 뭐 이래가지고 MCD 진단 후에 발견된 경우, 진단 전에 발견된 경우 이렇게 있어서 이게 좀 관련이 있구나 해서 우리 내과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이모마가 2015년 이후에 144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미니멀 체인지가 한 케이스도 없더라고요. 그 앞으로 뭐 더 잘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미국 통계하고 좀 다릅니다. 하여간에 이번 ASN에서 주는 메시지는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올드 에이지 때는 튜머와 관련이 있는지 이제 좀 조사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솔리드 튜머를 의심하는 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건데요.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거는 FSGS와 알포트 신드롬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포트 신드롬은 오래되면은 그 FSGS 온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묘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24세 된 여자분이 임신 때마다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바이옵시를 했더니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로 나왔는데 뭐 스테로이드, 뭐 사이클로스포린 하니까 잘 리스폰스는 되더래요. 그런데 그래가 잘 됐는데 두 번째 임신하니까 또 단백뇨가 나와서 임신 말에는 8g까지도 하고 그래서 수유 중에는 뭐 모든 약을 중단을 하고 4g 이런 데 계속 지속이 돼서 다시 바이옵시를 했더니 FSGS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나 5년간에 걸쳐 여러 가지 치료를 했으나 단백뇨는 계속 지속되고 이래서 서드 바이옵시를 했다. 요 두 병원은 같고 세 번째 병원은 다르더라고요. 이 세 번째 병원의 분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뭐 글로메르스 세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뭐 이거는 별로 이상 소견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세그멘탈 스클레로시스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있고 뭐 여기도 스클레로시스, 여기도 스클레로시스 있어서 이건 FSGS다. 이제 이건 됐습니다. 그건 두 번째 바이옵시에서도 FSGS가 나왔었죠. 그런데요, IF는 올 네거티브고 유주얼 FSGS가 다 IF 네거티브니까요. 여기에 EM에 이게 멤브레인이 굉장히 얇아요. 뭐 이 사진으로는 잘 구분은 안 됩니다만 자기들이 재보니까 205 나노미터고 레인지는 150에서 290. 우리가 병사형 진단 이런 거 할 때 thin GBM disease 이렇게 젊은 애들 이제 그 진단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체로 250 미만은 다 thin GBM disease로 진단합니다. 한데 보통 보면 한 150, 180 이 정도 레인지에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 성인에서 205 나노미터 같으면 충분하게 thin GBM disease입니다. 고로 LM상 이 FSGS고 멤브레인을 보니까 멤브레인은 thin GBM disease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이옵시 서머리하면 FSGS고 뭐 스클레로시스 얼마 있고 뭐 이런데 EM에서 diffuse photocyte effacement에 segmentally GBM thinnings이 있다. 이거를 알포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번 ASN의 이제 아주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저도 상당히 임프레시 받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 테스트를 했어요. 하니까 이게 콜라겐 넘버 4 A3에 뮤테이션이 있는 게 이게 나왔고요. 이 헤테로자이고스 타입으로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형적인 알포트 신드롬은 여러분들이 이렇죠. 그죠? 이걸 바스킷 위브, 왜 우리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거 짜면 이렇게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콜라겐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콜라겐이 컴팩트하지 않고 이렇게 느슨하게 이 줄처럼 이렇게 얼렁얼렁하게 돼 있다는 이게 바스켓 위브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LMS는 이 폼셀이 좀 인터스티시엄에 폼셀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알포트가 진행이 많이 되지 않는 한은 LMS는 FSGS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오래되면 FSGS가 오고요. 그런데 거의 미니멀처럼 보이면서 이상하게 폼 세력이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알포트 신드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포트 신드롬은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올 수 있는데, 유전적으로, 우리가 가장 티피컬한 거는 엑셀링크드, 이게 오토소멀 리세시브 아니고, 엑셀링크드 알포트 신드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자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럴 때 티피컬하게 바스킷 위브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초창기에는 thin GBM 디지즈로만 나와요. 그 다음에 헤테로자이거스. 그러니까 우리 X 링크에 X에 문제가 있는데 여자는 X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 헤테로자이거트 X 하나에서 문제가 되는 여자에서는 이게 알포트인데도 thin만 나온다는 거죠. thin GBM으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지금 케이스, 우리 케이스가 세 번의 임신을 하면서 계속 단백뇨가 나오고 FSGS는 나왔는데 EMS thin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소멀 리세시브, 오토소멀 도미넌트 이런 경우도 이 thin GBM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thin GBM 디지즈가 그냥 우리가 비나인은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이게 저거 아닌가, 알포트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케이스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신장학회 잡지에도 한번 이런 게 소개는 됐습니다. Thin basement membrane disease도 콜라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을 문헌에 이렇게 저 인용을 했는 경우 이런 논문도 우리나라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전자 검사를 많이 했는 게 독일 그룹에서 이런 걸 했던데요. 그 사람들이 이 thin GBM 알포트 신드롬, thin basement membrane disease 좀 합해가지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상이 있는 케이스를 전부 진 스타디를 해봤더니 45%가 콜라겐 진 이상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논문을 보니까 오토좀 알포트 신드롬, thin GBM 디지즈 이거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안 하고 같은 이러니까 45% 나오더라. 그래서 이미 이런 쪽 그룹들은 thin GBM 디지즈도 it's kind of spectrum of 알포트 신드롬으로 지금 생각하고 진 스타디를 하고 진 스타디 없으면 thin GBM 디지즈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걸 에세이는 이걸 보고는요. 우리 병원 케이스인데 67세 여자가 30년 전부터 혈뇨가 있었고 한 16년 전부터 단백뇨가 쭉 있고 이래가지고 드디어는 결심을 하고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바이옵시를 하고 이분이 난청이 있어요. 난청인데 난청은 제가 이게 알포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니까 임상에서 알려준 게 있고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 유전자 검사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환자가 이랬습니다. 이거 뭐 글로메루스에는 FSGS는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여기 폼셀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 뭐 억진지는 모르겠는데 찾다 보니까 뭐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거 보십시오. 이 멤브레인 이런 게 노멀 테크니스거든. 옆에 뭐 있어요? 아주 얇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focal segmental thin GBM이 있어요. 그리고 제 보니까 218, 뭐 300, 뭐 이래 220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알포트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 한번 조사하세요. 안 그래도 귀가 나쁘고 가족 중에 또 뭐 엔드 스테이지 키드니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세히 보니까 이 멤브레인이 전형적인 바스켓 위 패턴 아닌데 이 좀 콜라겐이 좀 이상하죠, 구조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고신대 선생님이 이제 병리 선생님이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해가 제가 이제 자문을 받은 게 있는데 15살 여자애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혈뇨가 좀 나왔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계속 나오고 단백뇨 계속 나오고 혈뇨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도 단백뇨의 그 스토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포트 같은데 이런 거 뭐 임상에도 그런 의심을 하는데 그런 근거가 좀 없어요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냈는데 뭐 이게 뭐 스클레로시스는 없습니다. 이건 실버 염색이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 폼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보내주신 EM 사진입니다. EM이 보면은
요거는 제 보니까 한 249, 좀 얇아요. 좀 얇아서, 아, 이거 가능성 있다고. 가능성 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어 보십시오. 조금, 이거는 구조가 이상해요. 이건 많이 얇죠. 그래서 이거 알포트 가능성 있다고 임상에 좀 말씀을 드리라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 봅시다. 최근에 ASN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한테 이거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나중에 선생님, 전 선생님 계시면은 이거 코멘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우리 멤브라노스 하면 PLA2R 뭐 계속 그 관련성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들 병원에서도 MGN이면 항상 그 PLA2R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름에서 나왔다, 뭐 조직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뭐 이게 디스크레판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번 ASN에서 이 케이스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71세 네프로틱이고, 뭐, 이디마가 있고, 쭉 해가 알부민 낮고, 단백뇨 심하고, 이렇게 있는데, PLA2R은 뭐,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하는 상태인데, 사고체는 이렇고요. 이게 실버 해보면은 좀 두껍고, 스파이크가 볼똥말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F 하니까 이제 아주 티피컬한 그래듈라하게 멤브레인을 따라서 나오는데 MGN 패턴이 이제 C3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EM에서 보니까 디파짓이 이제 에피멤브라노스 즉 서브 에피티리얼 에리아에 이렇게 나와서 뭐 전형적인 뭐 PLA2 멤브라노스다. 그런데 PLA2R 이건 시다사이나이 병원의 PLA2R 염색인데 뭐 멤브레인 따라 안 나오더라. 그래서 PLA2R 네거티브다. 그런 MGN이다. 물론 MGN에서 뭐 PLA2R 네거티브가 20%는 되니까 뭐 네거티브 나오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걸 이제 디스커션을 했는데요. 바이옵시는 뭐 MGN이고 PLA2R 이건 네거티브다. 노 메산지얼, 노 서브엔도테리얼 디파지트가 있고 해서 뭐 전형적인 미니말이다. 그런데 이게 바이옵시하고 한 달 후에는 이제 PLA2 할자니까 78유닛으로 막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이옵시 했을 당시에도 PLA2R 높았을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네거티브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이게 이제 디스커션 포인트였습니다. 말리그난시 이발리에이션 하니까 네거티브 뭐 이런 다른 거 헤파타이티스 B, C 다 네거티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룸의 파지티브이면서 티슈의 네거티브인 경우는 very uncommon하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PLA2R이 이 환자에는 파토제네시스로 관련이 안 됐을 거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PLA2R 염색하는 시약이 코머셜 안티바디로서 디텍션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리에서는 PLA2R이 시약마다 센시티비티가 달라가지고요. 우리 정말 이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꾸 디스크레판시가 생겨요. 저들 병원에서도 계속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뭐 우리 미국의 시더사이나이 갔다 온 우리 한만원 선생 이야기도 거기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 PLA2R이 디파짓 되더라도 얼리 디파짓 때 너무 양이 적으면 디텍션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록 시rum에서는 파지티브에도 티슈에서는 네거티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론을 하면서 이걸 갖고 이제 연구한 사람이 쭉 조사를 해보니 이게 MGN 다이고노시스 되기 벌써 한 274일 전에 PLA2R 안티바디는 높아져 있더랍니다. 그로 PLA2R이 원인이 되고 이미 멤브라노스로 조직에 보이지기 전에 시rum에서는 파지티브라는 거죠. 그런데 티슈에 네거티브라는 건 이거 조금 다른 거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사람 스테로이드를 치료는 못하고요. 오베시티하고 다이비티스 때문에 사이클로스포린 A로 이제 했더니 한 1개월 잘 치료했더니 PLA2R이 78에서 8로 떨어졌더라. 5개월 되니까 유린 PCR도 1.5로 떨어졌다. 근데 12개월로 릴랩스 됐는데 릴랩스 되니까 그때 다시 PLA2R이 75까지 되더라. 그래서 PLA2R이 이제 그 선생님들 릴랩스 되고 하는 그런 인디케이션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발했을 때 다시 바이옵시했습니다. 했더니 글로메룰수가 이렇고, 예, 스파이크도 잘 보인다, 그죠? 이렇게. 예, 역시나 뭐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염색을 했더니 PLA2R 포지티브예요. 아까는 왜 네거티브? 이건 왜 포지티브냐? 이게 디스커션 포인트인데, 뭐, 여기 잘 나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좀 디파짓 양이 적더라, 그죠? 그것 때문에 아마 PLA2R 안 나왔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 PLA2R 포지티브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런 조사를, 연구를 했는 분이 있어서 이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 키드니가 싱크, 이 서큘레이팅 PLA2R은 높은데 거기 쭉 깔아앉아 가지고 이 우리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이렇게 그 디파짓 인명 컴플렉스에 같이 흡수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블루선이 PLA2R인데요. 멤브라노스의 경우에 지금부터 얘가 슉 해서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제 레미션 되기 이전에 벌써 PLA2R은 확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약효가 있을 때는 약이 잘 들으면 싹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져도 조직에서는요, 글로메룰라 디파짓은 한참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룸 네거티브에 조직 포지티브일 수 있고 또 이럴 때 아주 얼리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시룸에서 나오면 무조건 PLA2R이 나와야 되는 그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시룸의 포지티브인데 조직에 안 나오는 것은 뭐 시약 문제라든지 너무 그 디파짓이 너무 작다든지 이런 거로 설명을 하는데 시룸의 양성인 경우는 혹은 나중에 시룸의 네거티브인 경우라도 이 조직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이 도표를 갖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선생님들 여러분 그 멤브라노스 같으면 다 그 조직에 PLA2R을 염색을 해달라 하는데요. 염색을 우리 해보니까 이 염색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강의를 듣고는 조직에서 이제 PLA2R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엘리자로 셋업이 임상에서 돼 있더라고요. 뭐 그 병원에서 돼 있고 그거 믿는 게 더 낫겠습니다. 뭐 조직에 있느니 없느니 그 코리레이션 하는 건 이미 옛날 이야기고 이미 이런 도표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시룸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릴랩스 됐는지 잘 컨트롤 됐는지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어, 어떤 뭡니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제가 하시면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 네 케이스를 이제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들이 이제 리투키스맙 치료해가지고 잘 치료했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래서 네 케이스 설명을 했습니다. 뭐 했는지를 다시 한번 써마리 드리면은 안티네프린 안티바디로 연관된 미니멀 체인지가 있고 솔리드 튜머에 관련된 미니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튜머 서베이를 해야 된다. 그다음 알포트는 그냥 베스켓 위브 이 패턴만 자꾸 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FHS가 있고 아니면 thin GBM 디지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PLA2R 양성 음성 뭐 할 거 없다. 시름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런 메시지를 이번 ASN에서 여러 케이스 중에 이게 우리 커먼 디지즈 중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고요. 질문하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예,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교수님, 이대 교수님. 예, 보시면은 안티네프린 안티바디가 있는 MCD가 있고 솔리드 튜머 관계된 MCD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T셀과 관련이 있다고 하실 때 솔리드 튜머 관련된 거는 T셀 펑션이 떨어진 거고 안티네프린 안티바디는 레귤레이터리 T셀의 펑션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시는지. 그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연관된 설명을 할 수 있네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안티네프린 안티바디를 우리가 조직에서 저렇게 포드 사이트에 더스트 패턴 같은 게 나오면은 이미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제 강조했고요. 더 나아가는 패토제네시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알포트 신드롬 전에 강의하신 분한테 저도 배운 것인데 결국 그저 알파 3가 지금 여기서 뮤테이션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타이포 콜라제네이즈가 저도 이제 타이포 콜라제네이즈 92kg도 앓던 타이포 콜라제네이즈 분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 멤브레인 형태라기보다는 그 스프링이 그렇게 서브타입 3, 4, 5가 스프링이 서로 감긴 형태로 멤브레인을 형성하거든요. 타이포 그 콜라겐이. 그런 경우에 이제 3가 뮤테이션이 되면 결국 그 코일이 서로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스켓 위버 형태처럼 이게 굉장히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으실 텐데 혹시 질문 준비하실 동안 교수님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스트롬보스펀딘 7A 안티바디 혹시 되나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커머셜이 안 되더라고요. 음. 안티네프린 오토 엔티바디하고 스트롬보스펀딘 이런 거는 경북대학에서는 특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트롬보플라스틴 거는 그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안티네프린은 하고 계시고요. 안티네프린요? 네. 안티네프린은 그 우리 병리에서는 포도사이트 이걸로 네. 안티네프린에 연관이 있다는 걸 그냥 멘트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예, 그 예. 뒤로 안티네프린 안티바디 조사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화제가 된 것도 작년 3월에 그 우리 한만은 교수 컴백하고부터 계속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스타디를 해봐야죠. 네. 그 MCD 이런 데서 이제 발현 빈도, 엔티네프린 안티바디 발현 빈도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에 NEJM에서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인가 거기서 나왔던 자료가 있던데 이게 100 몇 명 환자 중에 뭐 44%가 양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하버드 그룹과는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FSGS에는 뭐 9%인가 10%인가 약간 예. 보이고 그랬다고 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들 경우도 네. 지금 계속 이제 뭐 작년부터 이렇게 찾기 시작했는데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게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임생님 그 말씀대로 하면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보겠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도 열심히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네, 자유롭게 예,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예, 예, 부산대학교 병원 송상은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알포트 신드롬에서 인터스티슘에 폼셀 있다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하셨는데, 병리를 보시다 보면은 알포트 신드롬에 국한되지 않게 인터스티슘에 폼셀이 나오는 질환을 뭐 많이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어떤 그 폼셀 나오는 거는 단백뇨가 아주 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마크로페이지가 이렇게 잡아먹는 그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단백뇨가 심하면 이게 나올 수가 늘 있는데 어 알포트 때 유독 이게 조금 좀 뚜렷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니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도시스 이런 거 뭐 단백뇨 뭐 엄청나지만은 그 잘 안 보이던데 유독 여기에만 이렇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패소그노모닉한 파인딩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알포트라 하니 자세히 안 보니까 역시나 뭐 문헌에 나온 대로 그 폼셀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때는 이것도 좀 찾으면은 좀 그래도 안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보통 보면은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포미 매크로페지 인필트레이션이 주로 있는 게 패솔로지 파인딩인데
그 동맥경화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롱스탠딩한 디지즈 프로세스에서 생긴 그런 문제가 있는 병변이고, 다른 미니멀 체인지라든지 아밀로이도시스라든지 이런 건 비교적 증상이 생겨서 우리가 바이옵시라는 시점이 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알포트 같은 경우는 아마 초기에 했었으면 그런 소견이 안 보였을지도 몰라도 아까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롱스탠딩하게 계속 프로틴 유리 키딘 디지즈가 있어 오다 보니까 그런 아세로스클레로틱 플레이크에서 생긴 포미 마이크로페이지 같은 게 키드니에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다른 질환에서도 혹시 있을까 했는데 다른 질환은 비교적 초기에 바이옵시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전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다른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김준경 원장님 참석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코멘트나 뭐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아, 지금 뭐 바쁘신가 봅니다. 네. 교수님, 그 우리 MGN 항상 나올 때 이제 캔서 이런 것 때문에 늘 걱정이지 않습니까? 캔서 스터디 워크업을 당연히 해도 뭐 다 밝혀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캔서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안티플라토 리셉터 안티바디 있으면 아마 캔서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혹시 그런 거 말고 뭐 조직 소견으로서 아 이러면 좀 더 캔서의 리스크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렇게 좀 더 그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뭐 간접적인 소견으로라도 캔서를 좀 더 시사하는 시사점이 있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조직학 보통 플레인한 방법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걸 시사해 줄 수 있는 건 없었고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PLA2R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가 셋업되면서 뭐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17가지인가 뭐 그렇게 되고 잘 알다시피 뭐 메이오 클리닉은 닥터 세티 같은 분은 스펙트로 아날리시스를 해가지고 뭐 지금 뭐 50 몇 개까지도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잘 셋업돼서 꼭 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뭐 랩에서 한두 개 정도 더 갖추고 이렇게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로 이제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 LM, EM, IF로서는 지금까지 그걸 시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견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저 신원식 소장님 뭐 질문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김명준 교수님 귀한 그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 두 가지 질문 드리면 아까 MCD에서 안티네프린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 혹시 이게 높거나 안 그러면 조직에 많이 묻으면 이게 뭐 MCD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MCD 고용하면서 이게 암하고 MCD 그러니까 기전적으로 연결 관계가 뭐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암 안티젠이라든지 뭐 엑소점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 연관 관계가 최근에 좀 밝혀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뭐 질문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FCS 알포트 신드롬 저희 병원 증례에서 그 환자분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의논해서 그 이제 알포트 검사를 비용이 아마 84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돼 있어서 합의가 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검사가 되면 한번 잘 해서 저희가 또 조직 소견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질문 드립니다. 예. 그 FSCS에서 알포트 그 강의를 하면서요. 미국의 진 테스트에 대해서 그 가격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진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2,000불인가 들었는데 지금 200불 하면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비싸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는 엔티네프린이 나와서 조기 진단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뭐 씨름에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리 좀 높아져 있을 경우에 이제 조직은 항상 뭐 네프로틱 신드롬 때 바이옵시 하니까 그때는 아 이게 우리가 관련이 있다 이런 게 나왔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뭐 조기 진단은 씨름에서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버드 그룹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나왔으니까 이 조기 진단 툴로 혹은 또 프로그레션 그 모니터링 하는데 좋은 뭐 바이오마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리드 튜머 관계는 프로테오믹스에 관련된 거가 있는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문헌에 찾아보시면 자꾸 이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와 또 열띤 또 질문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진행을 우리 또 신호식 소장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신 또 김영윤 교수님, 또 좌장 맡아진 이막 소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광고 몇 가지 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공유한 화면 보이시는지요? 예.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또 원내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강의해 주신 김영윤 교수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월 달에는 21일 금요일에 유니버스 워싱턴의 나오카 무라카미 교수를 모시고 또 정현순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이식 환자에서의 CAR-T 세라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강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유전 신질환 연구의 심포지엄이 온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포트, 파브리, 그 다음에 AI 관련된 질환으로 해서 전체 6가지 강의를 구성해 놓았고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곧 아마 광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2월 달 강의가 한번 남아 있는데요. 또 설 잘 보내시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